우리의 삶의 터전인 서울. 천만의 시민들이 살아가는 이 도시는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가 집약된 도시입니다. 서울은 인구 규모 면에서 세계 순위 28위를 자랑할 정도로 메가시티에 속하는데요.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중심 도시인 서울은 대외적으로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2019년 기준 대한민국을 방문한 외국인은 약 1,700만 명으로 그중 76%가 서울을 방문했을 정도로 서울은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을 찾아온 외국인들이 가장 신기해하는 부분은 현대와 전통의 극단적 공존이라고 합니다. 국적을 알 수 없는 거대 빌딩 숲과 현대기술의 총화인 교통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대도시 속을 걷다 보면 갑자기 등장하는 한국 고유의 고궁과 문화재들이 자아내는 이국적인 생소함. 이것이 감탄을 자아내는 포인트라고 합니다. 우리에겐 익숙하지만 그들에겐 독특한 서울은 변화에 민감하고 효율성을 추구하는 우리의 특징이 잘 반영된 도시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은 언제부터 우리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와 유구한 역사를 함께한 서울이라는 도시의 유래와 역사에 대해 알아봅시다.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서울은 산지가 70%인 우리나라의 특성과는 다르게 넓은 평야가 많고 한강을 끼고 있어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지역에는 아주 옛날부터 사람들이 살았는데요. 국가가 생기기 이전, 역사가 시작하기 이전인 석기시대부터 이미 서울에는 사람이 있었고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선사유적지가 그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선사유적지를 통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서울이 그만큼 사람이 살기 좋고 생산력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서울이 우리 역사 전면에 등장한 것은 삼국시대부터인데요. 실제로도 서울을 차지한 세력은 한반도의 주도권을 갖고 전성기를 구가하는 역사를 보였습니다. 선사시대 이후 부족에서 국가로 공동체가 커지면서 처음 서울을 차지한 것은 백제였습니다. 백제를 개창한 원조는 서울의 지리적 강점을 알아보고 서울을 거점으로 국가를 건설하였고 21대 개로왕 때까지 백제는 약 500년간 서울을 백제의 수도로 활용합니다. 오늘날 송파구에 남아있는 풍납토성이 당시 왕성이었고 이를 위례성 혹은 한성으로 불렀습니다. 이러한 한성 백제의 유물들은 90년대 송파구 풍납동 개발 당시 수없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올림픽공원에 위치한 한성 백제 박물관에 가시면 전시되어 있는 수만 점의 유물을 통해 그때의 모습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백제 이후 서울을 차지한 것은 고구려였습니다. 현재 주류 학설은 아니지만 서울이라는 단어의 유래에 대한 가설로 바로 서울이 고구려의 수을에서 발생되었다는 설인데요. 여러 중국 문헌상 수도를 의미하는 수도경으로도 사용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것이 현대의 서울로 변천되었다는 가설입니다. 삼국시대 최후의 승자였던 신라는 진흥왕 때에 한강유역을 장악하면서 서울 지역에 신주를 설치하였고 선덕왕 때에는 서울 지역을 한산주로 개칭, 이후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전국을 구주로 나누게 되면서 경덕왕 때에는 한산주를 한주로 고치게 됩니다. 삼국을 통일한 신라가 서울 지역을 수도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서울의 유래에 관한 학계의 주류 가설은 신라 때 유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라의 혁거세 왕이 나라를 세우고 국호를 설화벌 또는 서벌, 사라, 사로라고 정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뜻이 도읍을 의미하는 단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본래 특정 지역을 의미하는 고유명사라기보다 수도를 뜻하는 보통명사였고 그것이 시간적 변천을 통해 오늘날의 서울이라는 말로 발음이 변형되었다고 보는 가설입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서울의 지명에 대한 가설들은 현재 삼국시대에 관한 자료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설의 영역으로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고려시대에 들어오면서 서울 지역은 초기에는 양주로 불렸는데요. 그 후 문종 때 남경으로 승격되었다가 원간섭기인 충렬왕 때 다시 개편되어 한양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후 조선이 건국되면서 한양을 수도로 정하게 되었고 오늘날까지 우리나라의 수도로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서울의 유래에 대한 일화는 조선시대에도 있었는데요. 종로구 무학동에 있는 인왕산 선바위 속설이 그것입니다. 태조 이성계는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도성을 쌓을 때 수도 설계에 있어 개국공신이던 무학대사와 정도전과 함께 의논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무학대사는 인왕산에 있는 선바위를 도성 안에 둘 수 있게 설계하려고 하였고 정도전은 성 밖에 두도록 설계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둘의 의견 대립은 선바위가 가진 종교적 상징성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었고 이로 인해 태조 이성계는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눈 내린 어느 날 태조는 인왕산을 보러 정도전과 나서게 됩니다. 그때 선바위 안쪽에는 눈이 녹아 있었고 선바위에는 눈이 녹아 있지 않았는데요. 태조는 이를 보고 선바위를 성 밖에 두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국 선바위는 성 밖에 남겨지게 됐고 그런 이유로 서울 도성 안과 밖이 생기게 되어 서울이라는 지명은 눈 울타리, 설울이라고 부르다가 서울이 된 것이라는 야사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조선시대 서울 한양의 정식 명칭은 한성부였습니다. 이외에도 당시 만들어진 고지도나 문집 등에는 한양, 경도, 경성 등으로 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접어들면서 한성부가 경성부로 개칭되었고 경기도에 예속된 하위 관청으로 격하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인 정식 명칭은 경성의 일본어 발음인 게이조라고 불렸습니다. 물론 경성이라는 단어는 원래 삼국시대부터 고려와 조선에 이르기까지 널리 쓰였던 것이나 이를 계기로 경성은 일제강점의 색채가 가미된 단어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해방 직후 서울은 서울, 경성, 한성 등 혼재된 이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심지어 미군정 표기와 서울시 자체 표기가 다를 때도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1년 후인 1946년 8월 15일자로 서울특별자유시로 지위가 다시 승격되었고 수도라는 의미의 보통명사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지역을 일컫는 고유명사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이름의 유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현재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 조선의 궁들과 조선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서울을 디자인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